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VT,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심실빈맥의 심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 한 달 전에 ECC, 이머전시 카디오베스큘러 케어, 여기 있죠. 응급심장연구회에서 온라인 연수 강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어,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대상은 의대생,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 그리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벤트큐라 타키카디아 심전도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 그리고 뭐 내과나 크리티컬 케어 파트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역시 좀 익숙치 않은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어, 걸 목표로 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의 특징은 뭐 기본적인 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반복하면은 그 심장이 있으면은 오른쪽 위에서 전기가 아, 왼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되게 번드를 타고 이게 AB 노드고 SA 노드면은 이렇게 전기가 통한 다음에 벤트리클을 탈분극할 때 빠른 속도로 이 라이트 번들하고 레프트 번들을 따라서 빨리 그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QRS 벤트리클 디폴라리제이션의 EKG 모양 그 해당되는 게 QRS죠. 그 QRS의 그 넓이가 굉장히 좁죠. 샤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그 전기의 위치가 이게 이제 심실이면은 심실에서 시작해가지고 번들을 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셀 투 셀 세포 사이로 이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와이드 QRS 모양을 띠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넓은 QRS 모양들을 띠는 어, 띠면서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이제 심실빈맥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럴 때는 이제 감별해야 될 게 심실빈맥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죠. 그래서 그걸 감별하는 게 치료에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상에서 포인트인데 여하튼 이렇게 넓은 QRS 빈맥을 만나시게 되면 이게 심실 빈맥인지 아니면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러니까 전기가 위에서 시작돼서 밑으로 내려올 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QRS가 넓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기가 위에서 생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걸 감별하 11리드 심전도에서 감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그걸 판독하려고 먼저 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이고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환자 모니터를 봐야 되죠. 그래서 혈압이나 호흡수,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고 환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 넓은 QRS 빨리 뛰는 맥의 심전도 판독이긴 하지만 임상에서 실제 중요한 거는 그걸 심전도 판독하는 것보다도 환자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를 먼저 보자. 모니터에서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 파악하는 게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 상태를 직접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제너럴 어피어런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혈압이 낮거나 의식이 이상하거나 쇼크 증상이 있거나 혹은 체스트 디스컴포트 뭐 이런 증상, 숨찬 증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심전도 판독할 필요 없이 바로 전기 충격 주는 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늘 어, 넓은 QRS 빈맥 심전도 판독의 대상은 어, 환자 상태가 괜찮은 쇼크 증상도 없고 숨찬 거 없고 체스트 페인도 없고 비교 바이탈 사인도 괜찮은 비교적 스테이블한 환자가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심전도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 RR 인터벌의 규칙성이 어, 레귤라한지 혹은 이레귤라한지 보시는 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심전도 판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RR 인터벌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레귤라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한 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요. 그게 맥박수가 매우 빠르게 되면은 하트레이트가 매우 빠르게 되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시면 AVL하고 AVF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RR 인터벌이 비교적 규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데 보시면은 살짝 이레귤라한 게 의심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법 불규칙하죠. 그래서 심박수가 빠를 때는 RR 간격의 규칙성을 판단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여러 리드를 좀 보셔야 된다. 당장 이제 가운데 있는 ABL하고 ABF에서 규칙적으로 보이니까 이건 레귤라한 RR 간격, RR 인터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골고루 좀 다 보셔야 돼요. 언제요? 하트레이트가 매우 빠를 때.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아, 아, RR 인터벌이 이레귤라하면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하면 이건 대부분은 심방세동 AF, atrial fibrillation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판독은 여기서 끝이에요. 뭐 다른 것들이 좀 있긴 있지만 여하튼 심방세동으로 대개 판독이 되고 심실 빈맥이건 뭐 상심실성 빈맥이 넓은 QRS로 보이는 아베런신지 이런 거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RR 인터벌이 RR 간격이 레귤라 할 때는 레귤라 하면서 와이드 QRS를 보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그 심실 빈맥의 판독법이 요때 요 순간에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환자 상태가 비교적 스테이블하고 바이탈 사인 좋고 치명적인 증상들 없으면서 넓은 QRS 빈맥을 보이고 넓은 QRS 빈맥이면서 RR 간격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레귤라하고요.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고 스테이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판독법이 좀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그 간단한 판독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래도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벤트큐러 타키카디아로 생각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벤트큐러 타키카디아로 생각하고서 환자 케어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80% 정도는 이런 넓은 QRS 빈맥이 RR 간격이 레귤라한 그런 빈맥이 통계적으로는 벤트큐러 타키카디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과거에 올드 MI가 있고 심부전도 있고 하여튼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실 때는 뭐 머뭇거릴 복잡한 알고리즘 때문에
좀 판독이 헷갈린다. 그럴 때는 그냥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실빈맥의 판독 알고리즘, 판독 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르가다, 베레키, 사사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가다 제법 복잡하고요. 초심자들한테 베레키가 좀 그나마 좀 쉽지만 여하튼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작년 2019년에 훨씬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그런 판독 알고리즘이 하나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판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P를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찾은 다음에 P들의 간격을 측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P와 R이 따로 노는지 요걸 판단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QRS, Ventricle Depolarization, 심실이 탈분국되는 QRS고요. 여기서는 P가 어느 걸 것 같으세요? 이건 실제 외국 병원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때는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요것들을 처음 봤던 의사들은 P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모양들은 이걸 P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앞에 P 다음에 QRS가 매번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P는 일정하고 그러니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죠. 그래서 외국 외국 병원에 이걸 처음 봤던 선생님들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로 판단을 했었는데 되게 심실빈맥 때 나타나는 이런 스타일의 모양들은 P인 경우가 P일 가능성이 좀 적고요. 실제 P는 이런 스타일로 약간 볼록한 모양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게 P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살짝 볼록한 건 아니고 여기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 P를 여러 개를 찾아서 PP 인터벌, PP 간격을 확인하시고 그 PP 간격을 이렇게 정수배하시는 거 이런 노력들을 시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P가 일정하게 대부분은 출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록한 게 P가 의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가 보이고 그래서 요거에 컴파스로 요거를 찝은 다음에 다음 위치에서 갖다 대고 또 다음 위치에 갖다 댔을 때 역시 P가 보이면 이게 P가 맞구나. 여기 다음 컴파스로 다시 돌리면 여기 요 위치에서 P 의심되는 게 보이죠. 살짝 볼록한 거. 여기하고는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볼록하면은 이거는 이제 P가 없는 건데 요건 P가 생긴 거고요. 이게 겹쳐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를 좀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P와 QRS가 서로 디소시에이션, 해리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심방 전도하고 심방 탈분국하고 심실 탈분국이 서로 따로 노는 겁니다. 심실은 심실 고유의 자체의 페이스메이커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탈분국이 되는 거고요. P는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은 심방은 사이너스 노드든지 그 심방에 있는 다른 페이스메이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배수인지 아니면 여기에 좀 또 하나가 숨어 있는지 그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이 P가
QRS로 전도가 돼서 벤트리클로 전도가 돼서 이 QRS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 QRS 앞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안 보이고. 하지만 얘네들의 그 PP 간격은 좀 일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살짝 솟은 그 파형을 어, 심방 자체의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P하고 QRS가 서로 따로 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실 빈맥의 증거다. 심실의 탈분국과 심방의 탈분국이 서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각 알고리즘 뭐 브루가다든 베레키든 사사키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직접 적용하시기 전에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항상 판단이 되는 게 P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P가 잘 안 보이고 PP 인터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심방과 심실, AV 디소시에이션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제 드디어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알고리즘이 사지유도 벡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작년 2019년에 소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림리드만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 2, 3, ABR, ABR, ABF. 프리코디알 리드 V1에서 V6까지 프리코디알 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프리코디알 리드하고 사지유도 6개를 합쳐서 12유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프리코디알 리드는 다 있고 6개의 그 림리드, 사지유도만 갖고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AVR입니다. 그래서 AVR에서 단일 파형으로 위로 솟은 게 보이면 솟은 게 있는지 보는 게 먼저 첫 번째 그 스텝이고요.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이런 게 단일 파형으로 위로 솟은 포지티브 R이 있으면은 그냥 심실 빈맥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2단계로 넘어가서 1, 2, 3의 벡터를 봅니다. 그래서 1, 2, 3에서 이 QRS 벡터의 그 방향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향하면 밑으로 향했다는 그 표시고요. 밑으로 향하면 벡터가 굉장히 이상한 벡터죠. 정상적으로 그 SA 노드 동결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른쪽 위에서 만들어져서 심장의 오른쪽 위에서 만들어져서 왼쪽 아래로 전도가 될 경우는 이런 벡터 방향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2, 3에서. 그래서 이런 1, 2, 3에서 다 네거티브가 도미넌트한 벡터를 보이면 그때 심실 빈맥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역시 이렇게 보이면은 끝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헷갈리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뭘 보냐면은 2, 3 ABF 그룹과 그 다음에 1 ABR, ABR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두 개의 그룹의 그 QRS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면은 그때 심실 빈맥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보면 2는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고요. 3도 위로 향하고 있고 ABF도 위로 향하고 있고 ABR과 ABL은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요 1 ABR, ABL에서는 두 개의 리드만 만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ABR 혹은 ABR과 ABL 혹은 ABL과 림리드 1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긴 하지만 두 개의 리드만 반대 방향에 있으면 2, 3 ABF에 비해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이제 서로 두 개의 그룹이 QRS 벡터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단 여기에 이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각 그룹에 있는 QRS 벡터 방향은 다 같아야 됩니다. 2, 3 ABF는 다 위로 향하고 있죠.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형이 단일 파형이어야 됩니다. 단일 파형. 그러니까 그냥 R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QR이나 뭐 R 혹은 S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단일 R 파형, 위로 향하는 위로 혹은 아래로 향하는 파형만 있어야지 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살짝 복잡한데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 6개의 사지 유도로 이루어진 그 알고리즘들은 첫 번째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VR 보고 그 다음에 1, 2, 3 보고 그 다음에 2, 3 AVF와 그 외 리드의 그 백타 방향들을 보겠다는 거죠. 왜 이게 벤트리클 타키카디아가 되는지를 그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AVR에서 위로 향하는 알파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벤트리클 디폴라리제이션 벡터의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결절이나 심방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심실로 내려올 경우는 이 벡터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오른쪽 어깨, 오른쪽 위를 향하는 방향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용한 그 판독법이고요. 2도 마찬가지죠. 2도 1, 2, 3에서 세 개의 리드가 모두 네거티브 벡터가 세게 나온다는 얘기, 그 도미넌트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그 심방, 동결절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심장의 에이펙스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벡터가 하고 정반대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심실빈맥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도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심장 전기의 흐름, 벡터의 방향을 갖고 판단하는 이제 판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1, 2, 3고 AVR, ABL, ABF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가 AVR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VR을 보면은 도미넌트 R,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단일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첫 번째 단계에서 심실빈맥으로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심실빈맥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R이 아니고 T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QRS는 이거고 이게 S가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QS라고 부릅니다. QS, T. QRS는 이거고 이거가 T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R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같은 타이밍에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요거는 어떠세요? 요게 스몰 r이 살짝 있고 그 다음에 s로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게 QRS, ventricle depolarization 몰폴로지입니다. 해당되는 부위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 해당되는 걸 쭉 보니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R입니다. QRS에 해당되는 거죠. QRS는 이게 아니고 여하튼 AVR에서 도미넌트 R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AVR에서 도미넌트 R이 있는지 보니까 요게 이제 R에 해당되는 건데 나치가 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T일 리는 없겠죠. 하여튼 AVR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일 파형으로 위로 솟는 R이 있냐 판단할 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림리드 1, 2, 3를 봤습니다. 그래서 QRS 벡터가 다 밑으로 향하는 게 도미넌트한지 봤더니 밑으로 향하는 건 리드 1 하나뿐이죠. 2는 위로 향하고요. 3도 위로 향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2, 3 ABF의 벡터
2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걸 봤더니 2는 위로 향하고 3도 위로 향하고 ABF도 위로 향하고요. 그 다음에 1 ABR, ABL 그룹을 봤더니 두 개가 이 1 ABR, ABL 그룹에서는 두 개만 이제 반대 방향을 향하면 그 2, 3 ABF 벡터하고 반대에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밑으로 향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만족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 3 ABF의 벡터하고 요 반대되는 1 ABR, ABL 벡터를 비교하는 건데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심실 빈맥으로 판단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 3 ABF는 셋 다, 세 개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나머지 1 ABR, ABL은 두 개만 보시면은 ABL이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림리드 1이 밑으로 향하고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심실빈맥이 되는 거죠. 딴 케이스를 하나 더 보시면요. ABR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ABR에서 위로 향하는 단일 파형이 있는지 봤더니 어떠세요, 여러분들? 위로 향하는 단일 파형인가요? 이게 T는 아닙니다. 이게 R입니다. 쭉 보시면은 QRS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위치를 쭉 따라서 가시면은 자, 좀 삐뚤삐뚤 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요 QRS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R입니다. T가 아니죠. 벤트리클 디폴라리제이션, 벤트리클 심실이 탈부공급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요 선이요. 이게 T는 아니고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위로 향하는 R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만족하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요 앞에 밑으로 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일 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QR입니다. QR. 단일 파형은 그냥 R만 있어야 되거든요. 위로만 솟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밑으로 살짝 꺼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QR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1, 2, 3의 백타 방향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2하고 3는 그 밑으로 향하는 네거티브가 도미넌트죠. 근데 1은 보니까 약간 위로 향하죠. 그러니까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2, 3 ABF의 백타를 봤더니 이게 다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1 ABR, ABL을 봤더니 두 개 리드에서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그룹이.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만족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맨 처음에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일 파형이어야 됩니다. 단일 파형. 그런데 3하고 2하고 ABF를 잘 보시면 이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밑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small r, s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파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일 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세 번째 단계까지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심실 빈맥이 아니고 상심실성 빈맥이
넓은 QRS 형태로 보이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supraventricular SVT,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with aberrancy, 이소성 전도로 판단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일단 상심실성 빈맥, 심실빈맥이 아닌 걸로 판단하자고 이 알고리즘 2019년 작년에 소개된 이 6개 리드를 이용해서 벡타를 이용한 심실빈맥의 판독법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브루가다나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헷갈리면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벤트큘러 타키카디아로 판단하셔서 진료하실 수 있죠.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AVR. 그래서 AVR이 단일파형으로 위로 솟구치는지. 그랬더니 좀 두 개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가운데가 갈라져서 마치 RBBB처럼 RSR처럼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단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는 1, 2, 3의 백타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백타를 보시면은 지금 2는 밑으로 향하고 있고 3도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1은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단계가 이제 2, 3 AVF의 백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2는 밑으로 향하고 3도 밑으로 향하고 ABF도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되는 곳을 보면은 1은 위로 향하고 ABL도 위로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벡터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실빈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일 파형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 나치가 있잖아요. 살짝 중간에 살짝 솟은 거, 갈라진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단일 파형이 아닌 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중간에서 잠시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은 그냥 단일 파형 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AVR은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여튼 세 번째 단계에서 2, 3 AVF가 단일 파형으로 그 같은 방향으로 벡터가 나타나는지 볼 때 이렇게 중간에 살짝 그 갈라지거나 나치나 뾰족하게 솟은 것들은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VL은 깨끗하게 단일 파형으로 위로 솟고 있잖아요. 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고요. 하여튼 세 번째 단계에서 벡터 방향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그룹이 심실빈맥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AVR이라고 말씀드렸죠. AVR을 보시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단일 파형으로 위로 향하고 있나요? 잘 보시면 여기 살짝 꺼졌다가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파형으로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고 여기 밑으로 살짝 꺼져요. 그러니까 QR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ABR에서 단일 파형으로 위를 향하는 그 심실 탈분극 벡터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단계를 만족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 2, 3로 가서 다시 밑으로 향하는 밑으로 향하는 네거티브 벡터가 강한지 QRS 모양을 봤더니 2, 3는 만족하는데 1은 만족하지 않죠.
두 번째 단계에서 1, 2, 3 벡터가 밑으로 향하는지 볼 때는 단일 파형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작은 R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1, 2, 3의 벡터를 볼 때는 그냥 평균적으로 네거티브 밑으로 향하는 그 벡터 방향이 도미넌트한지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파형일지 아닌지 그거는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 림리드 1을 보면은 이게 도미넌트하게 밑으로 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2, 3 ABF하고 나머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그룹하고 벡터 방향이 서로 반대에 있는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2, 3 그리고 ABF 요 나머지 이 그 2, 3 ABF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QRS 벡터 방향이 반대인지를 봤더니 2 네거티브고 3도 네거티브고 ABF도 네거티브고 그리고 반대 방향 ABR, ABL이 지금 위로 향하고 있죠. 그 나머지 그룹은 두 개의 리드만 만족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벡터 방향은 이 두 그룹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를 심실 빈맥일 그 조건을 만족은 하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파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몰 r들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심실성 빈맥 넓은 QRS를 띤 타키카디아긴 하지만 상심실성 리듬이 에버런트 컨덕션, 이소성 빈맥 일종의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VT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림 리드 알고리즘에서 LLA 림 리드 알고리즘 해서 이렇게 LL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브루가다 알고리즘도 있고 베레키 알고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이 새로 나온 그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확도를. 그래서 X축은 1 빼기 특이도고요. Y축은 민감도, 센시티비티인데 이 새로 나온 그 림리드 알고리즘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을 보시면은 브루가다하고 베레키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빨간색하고 녹색이 여기 있죠. 얘네들보다는 민감도는 살짝 낮은데 특이도는 더 높습니다. 이게 더 이 지점이 그 얘네들의 지점보다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특이도는 더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면적은 더 넓은 것 같고요. 요게 좀 요 말 지금 드리는 말씀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하여튼 민감도는 살짝 떨어지지만 특이도는 더 좋다. 이 말은 그 브루가다 베레키에 비해서 어, 정확도가 별로 뒤지지 않는다. 외려 더 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에,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넓은 QRS를 갖는 빠른 맥박의 심전도,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때 RR 인터벌을 레귤라 하면서 환자가 스테이블 할 때는 이제 심전도 판독을 우리가 시도를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브루가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베레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사지 유도인 1, 2, 3, ABR, ABL, ABF 이렇게 6개의 리드를 이용해서
세 단계로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새로 소개가 돼서 상대적으로 좀 쉽고 외우기도 괜찮아서 정확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ABR에서 단일 파형을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포지티브 양의 값의 그 파형을 보이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1, 2, 3가 다 이렇게 네가티브 도미넌트인지, 그러니까 이 QRS 벡터의 합이 밑으로 향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향하는지를 보는 거죠. 세 개가 다. 그러면은 심실 빈맥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기가 심장의 오른쪽 위인 동결절에서 시작돼서 심장의 맨 끝인 에이펙스인 왼쪽 아래로 흐르게 되면은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오른쪽 위로 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심장 전기의 벡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날 플레인, 이 관상면, 이걸 관상면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코로날 플레인에서 전기가 심장에 심장이 있으면은 코로날 플레인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 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벡터가 심실빈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벡터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투쓰리 AVF하고 나머지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벡터의 방향이 반대인지 보고 그리고 단일 파형인지를 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사지유도 벡터 혹은 림리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붙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임상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원래는 10분짜리로 아주 굉장히 제가 빨리 하던 거를 조금 많이 늘려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예, 하여튼 실전에서 좀 사용하시면서 어, 적용해 보시고요. 이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그 판단이 어려운 그런 심전도를 만나시게 되실 경우에는 저희 응급심장연구에서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가입 신청하신 다음에 어, 심전도 올려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이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녹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버벅거릴 때가 꽤 있었는데 이분은 그 저희 현재 심장연구회 회장님은 강남성심병원 강구영 교수님이고요. 그 전 회장님이 이제 순천향대병원 이영주 교수님이셨는데 이영주 교수님이 저한테 심실빈맥과 관련된 심전도는 판도법은 많은 그 어드바이스를 주셨었거든요.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